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기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화자 격리팀장, 노동균 개업관리팀장, 정연재 재산관리팀장, 김영호 차량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 시정업무 추진사항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첫 번째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건입니다. 일반 회계 외에 17개 회계에 대하여 2025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고 삼척시의회 승인 및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5년 결산 결과는 지난해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7년 3월, 2026년 결산 검사를 작성하고 5월까지 결산 검사를 완료하여 6월 시의회 승인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두 번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 집행건입니다. 지역 업체의 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계약 정보 공개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6년 6월 22일까지의 계약 집행 현황입니다. 총 계약 건수 2,374건에 748억 중 관내 업체와의 계약은 1,492건에 265억 원으로 계약 건수 대비 62%, 계약 금액 대비 35%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계약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하고 지역 업체와의 우선 계약을 지속 확대하며 공사대금 체벌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세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건입니다. 추진 실적은 2026년 6월 20일까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에도 조달청 및 삼척시 홈페이지를 통한 계약 정보 공개로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네 번째 공유재단의 체계적 관리 운영건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단은 보유재산을 포함한 토지 17,809필지, 건물은 1,024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취득 토지는 없으며 처분 토지는 9건에 14개 필지이며 3,865제곱미터에 2억 6,8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대보료 부과는 도유재산을 포함하여 172건 8,730만 원이며 징수는 164건에 8,020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91.8%입니다. 체납 8건 710만 원은 710만 원은 9월까지 납부동료 및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5번 임원 출장소 신축 공사건입니다. 사업비 87억 원으로 임원 출장소 현 부지에 지상 4층 건축 연면적 1,323제곱미터를 신축하는 건입니다. 2025년 6월 20일 착공하여 현재 옥탑층 구조물 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0%입니다. 당초 27년 3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금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여섯 번째 근덕면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건입니다. 사업비 28억 원으로 근덕면 행정복지센터 현 부지에 지상 2층 건물 연면적 660제곱미터를 증축하는 건입니다.
현재 공중률은 80%로 2026년 1월 착공하여 현재 내부 마감 중에 있습니다. 당초 12월이 준공 예정이었으나 9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7번째, 시청사 주차장 확장 사업건입니다. 사업이 71억 원으로 주차면 109면을 증산하는 사업으로 1단계 43면은 완료하였으며 2단계 66면을 증산하는 사업을 27년 예산이 약속된 대로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8번째, 공용 차량 운행 및 관리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용 차량은 242대입니다. 차량 관리 시스템을 통한 집중 관리로 노후 차량 및 소모품을 적기에 교체하여 공용 차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회의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양희전 의원입니다. 4페이지인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 집행이 있잖아요, 과장님. 네. 과장님 이게 뭐 업무 보고에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 당부도 좀 드릴게요. 이게 좀 심각한데요. 우리 지역에 지역 경기가 많이 어렵다는 소리를 들었죠, 과장님. 네, 듣고 있습니다. 지금 골목 상가나 아니면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렵다 그리고 지역 경기가 많이 전체적으로도 뭐 전국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어떻게 하면은 우리 계약부서에서 회계과 계약부서에서 공사나 또 용역 또 물품 이렇게 구매 시에 지역 업체 물론 뭐 입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분리 발주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조달 구매도 좋지만은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몇 년간 이렇게 계약부서에 계셔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2023년까지 계약팀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아마 예산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근데 2024년부터 한 10%, 그다음에 2025년 14%, 2026년 현재까지 지금 발주 물량과 한 49%가 지금 줄어들었어요. 줄었어요. 네. 금액 대비 그렇습니다. 금액 대비 그래요. 네. 우리 시민들께서는 여기 우리 국장님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총 예산이 세출 예산이 1조가 넘는단 말이에요. 네, 지금 제1회 추경의 예산이 올라간 거 보면 1조 126억 원이 올라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은 어렵다고 많이 이렇게 호소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많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재정적으로 투입이 안 되는 것은 아마 입찰에 관내로 예산이 이렇게 유출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아마 대규모 공사가 많아서 아마 네네. 지금 소규모 투자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우리 회계과 팀장님들도 계시는데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지역 업체 용역이나 또 공사, 물품 등 구매 시에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해서 예산이 지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이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6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 있잖아요. 네. 공유재산도 이렇게 매년 하시는 거 보면 어떻게 하면은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 또 우리 시민들이 공정하게 대부료를 내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걸 제대로 찾지 못해서 무상으로 이렇게 점령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전수조사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행정재산이
그 기능을 상실해 있어요. 상실했는데도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뭐 매각이나 이렇게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행정재산도 적절하게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폐지시키고 일반 재산으로 넘겨서 대부나 매각을 적절히 해서 우리 시 자산 가치를 높이고 또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의 수입도 우리 시에 들어올 수가 있고 네. 그렇게 해주시죠. 그래서 한 말씀 하세요. 네. 의원님 말씀하셔갖고 2024년부터에 이제 전수 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까지 지금 한 1차적으로 이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매각할 부분이 있으면은 지금 매각을 전부 하고 무단하는 건 지금 변상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지금 아마 제가 한 60% 진행되지 않나 싶은데 아마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 공부상에 일치 않는 것은 공부상에도 바로 잡아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부상은 정리를 다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철 의원입니다. 네. 과장님, 우리 저기 삼척시에도 수계약을 연간 제한하는 건수가 있나요? 어떤 공사건 말입니까? 예, 예. 별도로 없습니다. 예? 별도로 없습니다. 그럼 뭐 한 사람이 다 해도 돼요? 뭐 꼭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래. 하여튼 법적으로는 건수의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 기준이 없다 이거죠. 네. 뭐 총액 제한도 없고. 네, 그쪽가 이걸 왜 질의를 하냐면 우리 영세 기업이나 네. 뭐 사회적 약자가 분들이 운영하는 기업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좀 도입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법령으로 장애인 기업이나 여성 기업이나 같은 경우는 한 5,500까지 지금 수혜율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뭐 사회적 기업, 전문 특허나 기술을 가진 전문 기업들은 뭐 좀 예조항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일반인들은 없다 이거죠. 뭐 총액. 예, 일반인들 그러면 2,200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들 간에 동일 기업들 간에 총액이나 건수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좀 이렇게 공평하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들이 매년 6월 정도면은 반기에 한번 수객 업체와 금액을 한번 실적으로 놓아보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이렇게 필터링 해줄 필요가 있을 건데 저 생각에는.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미 지역 사회는 네.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걸로 다 엮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좀 몰아주기를 할 수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 생각에. 네, 한번 있는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지 말고 그걸 좀 어떻게 제도화 시킬 방안을 좀 고민을 하셔야 돼. 다른 지자체 가면 이 총액 제한다 하고 건수 제한다 이렇게 두열 캡을 씌워준다고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네,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이게 전에 어떤 기업에서도 자꾸 이런 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이런 캡을 상한 캡을 씌워서 일정 기업이 더 이상 못 받. 어떤 기업은 예를 들어 연간 뭐 500도 안 되는데 어떤 기업은 5천이 넘는다거나 이런 거 우리가 일반인들을 보기에도 기회균등의 차원에서도 이건 좀 모순된 점이 있으니까 그 과장님이 기업이 막 그 특정 기업이 우리 공단 내에 한 개밖에 없다면 뭐 문제가 틀린데 동일 기업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것도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 관리할 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점검을 좀 잘해 주셔서 네, 다른 여타 기업에서 좀 이런 건수나 총액에 대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 있는데요. KG 9쪽에서 그 주차장요 이게 조금 헷갈려서 그 전체 1단계, 2단계 사업 합쳐서 그 사업비가 71억이라는 말씀 맞습니까? 아, 네. 그 두 번째는 그 이거는 이제 지역에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한테 한 얘기를 네네. 한번 그냥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의견이 있는 상황은 아니고 네,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삼척에 이제 동해는 큰 공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동해에 계시는 그리고 실제로 사업체를 거기서 갖고 계신 분들이 삼척에다가 그 건설업을 등록을 해서 삼척시의 계약을 많이 가져간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뭐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예, 그러니까 대표자의 실거주지가 또는 주민등록지가 어디인지를 이거를 계약에 반영을 하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이건 실제 하는 불만이긴 하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게 이제 주소지상에 뭐 3년 거주 뭐 이상 뭐 이런 조항을 넣어서 이제 옛날에는 제한이 좀 했었는데 그런 지금 예규에는 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아예 명시하게 딱 해놨습니다. 예규상으로요. 예. 예규는 지금 지방 행안부 행안부 예, 예규에서요. 예, 예. 아, 네, 네, 그렇구나. 그런 제한 조항이 있어서 할 수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근아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미선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윤선옥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최경화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박진식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그리고 2026년도 주요 사업 9건과 신규 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은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 사업 첫 번째 보훈가족 명예선양 및 복지 증진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보훈단체 지원과 현충시설 관리, 명예수당 등 보훈 복지 사업 및 선양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5억 9,1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보훈단체 운영비 10개 단체에 7,500만 원, 선양사업 지원 및 추진에 1억,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등 지원에 22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을 통해 국가 수호와 희생공헌한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입니다. 사업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및 처우 개선 수당 지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과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추진 등으로 사업비는 1억 2,6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및 처우 개선 수당을 5개소 33명에 5천만 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에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를 통해 종사자의 사기 진작은 물론 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사회복지기관 등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1억 9,700만 원, 신기면 복지회관 신축에 금년 사업비 1억 5,9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관리에 5억 7,800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2억 3,900만 원이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및 시설 운영 활성화를 통해 시민에게 안정적 복지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바우처 사업 추진입니다. 통합사례관리에 3억 600만 원, 구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운영에 5천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7개 사업에 4억 7,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적 특성과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환질병 등 위기 사유로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된 위기 가구들을 위한 지원으로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4억 600만 원, 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에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긴급복지 지원에 198가구 1억 9,100만 원,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30가구에 3,600만 원, 저소득 주민 행복 돌봄으로 7가구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신청 시 가능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필요로 할 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 관리 운영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수급 가구에 대한 공적 자료에 기초한 사실조사 실시를 통해 수급자 책정을 하는 내용으로 연중 변동자료 조사를 통해 수급자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7번째로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활안정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으로 생계, 교육, 해산 장제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155억 1,200만 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복지 증진 및 생활안정 기반 구축으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사업 대상은 우리시 의료급여 수급자로 의료비, 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 지원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사업비 15억 9,6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및 요양비의 144건에 4,800만 원, 의료급여 사업 시비 부담금의 9억 3,577만 3천 원, 건강생활 유지비 1,404건에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으로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사업 내용은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 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으로 사업비는 40억 7,3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자활근로사업에 87명, 12억 6,800만 원, 자산형성 지원사업 5개 사업에 119명, 1억 7천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2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입니다. 차상위 계층 산후조리 경비 지원입니다. 관내 차상위 계층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 비용 7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7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을 통해 차상위 계층 산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신규 사업 두 번째로 삼척시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 포인트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 근무지 재직 기간별로 차등하여 복지 포인트를 삼척 사랑카드를 통해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900만 원입니다. 재직 기간별로 지원 금액은 시설별로 3개월 이상 근무자로 1년 미만은 20만 원, 1년 이상 5년 미만은 30만 원, 5년 이상 10년 미만은 40만 원, 10년 이상은 50만 원으로 사업 추진을 통해 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은 물론 장기 근속 유지 및 이직률 감소로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지금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 포인트요. 이게 지금 1년 미만에 20만 원 그랬는데 그러면은 한 달에 2만 원 대략. 예, 그렇게 되는. 1년 1회로 지급하는 1년 겁니다. 1회로 네, 지급이 되는. 너무 적지 않아요? 처우를 좀 더 많이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올해 이제 2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처음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어서 이제 사업 효과를 조금 보고 그 위에 점차적으로 금액은 인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종합사회복지관의 조리원들께서 호봉제를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 이제 뭐 들어가서 계속 최저임금 수준으로 10년이 경력이 되든 20년이 그 경력이 되든 아마 이런 상황인 모양인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수당이 있는지는 몰라도 호봉제는 기본급의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호봉제로 하고 있는 그런 다른 복지시설, 지금 복지정책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지금 복지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도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른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호봉제가 되어 있는 곳들이 있는지, 노인복지관도 지금 조리시설이 있고 거기 조리사분들이 계시니까 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조리 종사자가 정규직으로 되어 있고요.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의 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정규 인원으로 이제 처음부터 고용된 인원이 아니라 이제 저희랑 이제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비를 통해서 이제 위탁받은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업비를 타 부서에서 이제 주는 걸로 해서 그 사업은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 이제 고용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사회복지시설 그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정규직 대우를 해주는 부분은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의 이제 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다양한 이제 급여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타부서하고 계속 조율하고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이제 다양한 직군들이 거기 이제 계시잖아요. 뭐 여러 기관들이 이제 한꺼번에 입주를 해 계시고, 근데 제가 어느 직군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수영장에 저기 라이프가드 하시는 분들요. 예, 그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처우 개선을 요구를 했더니 뭐 사회복지사 뭐 기본적인 이 체계가 있는데 그걸 넘어갈 수가 없다. 근데 그 라이프가드 같은 경우는 저것 때문에 그러니까 인원이 모자라서 막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동해 가면 돈을 더 주는데 삼척은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빠져갖고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불합리한 시스템이 지금 많이 돼 있거든요. 직군별로 조금 이제 저기 관내에 있는 다른 복지기관들하고 비슷한 대우를 해줄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좀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동일한 일을 하는데 이 기관에 우연히 근무를 하면 이런 처우를 받고 저 기관에 근무하면 저런 처우를 받고 이거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좀 전체적으로 처우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점차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제 계속 지속해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김희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종합사회복지관 그 조례원들 호봉제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김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수 의원입니다. 가장님 똑같은 제가 질문에 조금 보충을 하고 싶은데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이 18개 시군들하고 다 동일한가요? 저희 삼척시가 다 정해져 있는 금액인가 이게 주는 뭐 복지시설이나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요. 뭐 인건비도 그렇지만 뭐 복지수당이나 처우 계산 그런 수당들이 다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들하고 다 동일한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시군마다 다 틀린지. 조금 동일한 부분도 있고요. 도에서 주는 이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을 이제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공통된 금액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이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별로 해서 또 시비를 별도로 반영을 해서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복지 포인트 주고 있는 부분은 다른 시군에서는 속초에서 좀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또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그러면 가장님이 봤을 때는 우리 삼척시가 18개 시군 중에 그래도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한테 혜택을 좀 많이 주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도 이제 상위 그룹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금전적인 혜택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이제 역량 강화를 통해서 이제 지원해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보수 교육이라든가 힐링 캠프 운영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좀 종합을 해서 보시면 다른 시군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밖에 나가면 어르신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 삼척시는 정말 18개 시군 중에 노인복지가 정말 잘 돼 있다고 정말 칭찬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면 우리 종사자분들도 삼척의 시민으로서 그래도 삼척시가 우리 다른 시군들보다
이런 복지 시설이 참 잘 돼 있다는 그런 거를 좀 저는 그 참고만 하지 아까 김정현처럼 참고만 하지 마시고 정말 이거 좀 고려해서 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지라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구마 의원님만 아시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아까 잠깐 여기 나온 얘기여서 제가 잠깐 하나 여쭤본데요. 그 복지 포인트 지원하는 거는 사회복지종사자 복지 포인트 지원하는 거는 이게 사회복지종사자 봉급하고 별개로 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올해 처음 도입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아까 금액이 적다고 하셨는데 이걸 복지 포인트를 사실은 다른 시군에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처음 해서 이게 복지 차원에서 조금 봉급 외에 늘려주는 네, 네, 복지 맞습니다. 혜택이니까 이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거 궁금하니까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이제 뭐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그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어려운데 사실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네. 사회복지 종사자 봉급이나 이런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정리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렇게 좀 나중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 사회복지관 조리원 문제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것들은 여기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과장님이 설명하기 곤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태까지 진행한 것들을 의원님들은 알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아니면 이게 나가면 그 분들은 또 우리한테 또 얘기하게 돼 있어요. 의원이 됐으니 이걸 또 해달라 이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의원님한테 자료를 한번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양지현 의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저기 12페이지 보면 우리 차상위 계층들 산후조리원 있잖아요. 이게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요거 설명 한번 해주셔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 2주 동안 약 한 180만 원 정도의 산후조리원에 하는 비용을 전액 우리 시가 부담해 주는데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 신규 사업은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제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면 이제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되시는 분들인데 사실 저희가 이제 생계급여나 다른 수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해산비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차상위 계층은 해산비가 없어서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뭐 운동을 한다던가 어떤 용품을 구입한다던가 그런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산후조리원 이용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용하고 별개로 네. 추가로 네. 뭐 생계라든가 생계급여라든가 교육급여, 주교급여 이런 포함된다는 뜻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포함되지 않는데 수급자들한테는 장제비도 나가고 해산비도 나가고 있는데 차상위 계층한테는 그런 혜택이 없어서 일단 차상위 계층 산모들한테는 산후조리 경비를 이제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를 놓고 나서 뭐 운동을 한다던가 이럴 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차상위 계층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소득층한테 이제 급여를 지원하잖아, 그죠?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 바로 옆에 우리 사회복지 포인트 이렇게 주신다고 신규 사업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네요. 이 포인트 이렇게 꼭 이렇게 사회복지사들이 각 시설에서 우리 삼척시 각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연차별로 차등 지급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이게 이제 추경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네. 추경 편성되면 바로 지원해 드릴 겁니다. 추경이 승인이 되면 네. 바로 이제 그 다음 달부터 바로 지급이 가능하나요? 감사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우리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는데요.
이게 사회복지사 요원들하고 요양보호사 요원들을 좀 양성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 정책과에서는 어떻게 특별한 대안이 없나요? 왜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원덕 시립요양원도 그렇고 도계 시립요양원도 그렇고 요양원을 멋있게 지어놓고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를 다 충원을 시키지 못해서 우리 어르신네들을 그게 100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도 이렇게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들이 워낙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많이 양성을 좀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려요. 일단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요양보호사는 또 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네네.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해서는 일단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들이 사이버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교육을 받고 나시면 실습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실습 기간이 없어서 좀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를 이제 좀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사회복지 시설을 통해서 그런 사회복지사들이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요청을 좀 해서 그분들 현장 실습을 참여가 가능한 기간들을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타 지자체는 제가 말씀드린 게 타 지자체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는 아까도 사회복지과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인데 양성교육하는 과정 교육비를 전액 시가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서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을 지역의 각 시설에 근무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시도 사회복지사 요원들이 워낙 부족하고 이거 병원 우리 의료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필요로 해서 부족하고 이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사회복지과 때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얼만큼 이런 분들을 많이 양성해 놔야지만은 물론 이직률도 높지만은 그래서 제가 아까 복지 포인트를 이렇게 주시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미리 먼저 드린 이유가 이름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자격증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직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런 수당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급을 해주면 이것도 하나의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했고 앞으로도 사회복지사를 양성을 많이 좀 배출시켜서 우리 시가 어떠한 공공시설에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면 아주 그 고민 없이 지금 태백이나 동해 타 지역의 도계도 우리 보금자리 중증 장애인들을 모시는 보금자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안 오시니까 멀리서 또 오시면은 그분들이 계실 숙소를 만들어 드려야 되니까 그 전에 이게 복지정책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디 계셨냐면 새롬 아파트 우리 시가 관리하는 새롬 아파트에 몇 동을 내드리고 사회복지사 외부에서 오니까 숙식을 해야 되니까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롬 아파트도 우리 도계 지역 주민들이 주거가 워낙 부족해가지고 이분들을 다 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 사회복지사 요원들이나 요양보호사 분들이 워낙 부족할 것 같아서 미리 우리 시도 대응을 책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까? 예,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복지 종사에 대한 처우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우리 18개 시군, 우리가 삼척시는 저도 알고 있듯이 18개 시군에서 상위권에 이렇게 항상 되어 있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 복지 포인트 이렇게 사업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교를 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에 제가 한번 요청을 한번 했었죠. 예, 작성해서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 삼척에 있는 복지종사자분들께서 어디들 가더라도 처우에 대한 부분은 좀 최고의 대우가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고 우리 양희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양성에서부터 여기 의무 근무 기간까지 이 사업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의 거기 조리원에 대한 부분은 모두 다 민원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 담당 부서는 사회복지과죠. 사회복지과 담당 부서고 사회복지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을 준 사업이고 사업이 이제 제가 무료급식에 대해서 저기 재선은 초선부터 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 이 진행되는 과정을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무료급식이라고 해서 첫 번째 사업을 반영이 됐던 게 종합사회복지관에 사업비가 투입되면서 반영된 건 저소득층을 위해서 급식에 대한 부분을 걱정 없이 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첫 사업이 진행이 돼서 확장이 돼서 12개 읍면동으로 이렇게 확장이 됐습니다. 12개 읍면동에서도 거점으로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거점에서 식사를 하다가 이게 사업이 확장이 되면서 멀리 계신 분들이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 와서 드시기 힘드니까 의원님들도 모두가 의견을 주셔서 음식을 한 자리에서 만들어서 각 경로당별로 나가서 많은 분들이 음식을 드시게끔 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하시는 조리원들이 너무나 분야회라든가 힘들어해서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여차원에서 음식을 만들 때 나왔을 때 많지는 않습니다. 첫 사업을 반영을 했는데 교통비 5,000원, 간식비 5,000원, 1인 10,000원으로 해서 10명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시내권에서는 지금 분야에서 거의 이제 구성이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분야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라동이나 교동은 이제 분야에서 하고 있고요. 남양동은 위탁이 나가서 중앙교에서 하고 있고 성내동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음식을 무료급식을 진행을 했는데 문제는 12개 읍면동 중에서 어르신들한테 직접 가야 되는 예산을 배정해서 12개 읍면동을 분배를 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성내동 몫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내동에 있는 실거주하고 있는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사업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삼척 시민 전체가 와서 드시는 거였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올 상반기에 성내동의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음식을 성내동 분야에서 좀 어렵다 해서 따순밥에 위탁을 줘서 따순밥에서 각 경로당으로 해서 음식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내동 주민들의 몫을 만들어줬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떻게 이제 음식을 만드냐 하고 봤더니까 이제 또 그전에는 많은 분들이 음식을 드셨는데 이제는 성내동 주민으로 제한돼서 한 80여 명에서 100여 명 정도 음식을 주 2회 정도 음식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성내동에서는 중복 사업이 된 거예요. 12개 읍면동하고의 약간 바뀐 부분이죠. 12개 읍면동에서는 이렇게 해서 한 번 나가는데 성내동에서는 예산이 2번 편성이 되는 경우가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보시고 거기서 무료급식을 해서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하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도시락을 만들어서 우리 노인 일자리로 그 배달을 하시는 분이 있고 조리원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노인복지관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다 겹쳐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견을 드려서 이 중복된 유사한 사업을 노인복지관 사업으로 합칠 수 있으면 합치고 그리고 또 조리원에 대한 부분이 일이 그쪽으로 많이 가면 예산이 어쨌든 나가는 예산이니까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으로 해서 이 조리원들이 이동이 가능한지 그래서 이 민원에 대해서 정리가 가능한지 그래서 한번 살펴보는 게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잘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협의 한번 봐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